네, 금요일에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기아요. 기아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9,500원에 100%요. 100% 들어가셨어요. 예, 아이고,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요. 오늘 들어가셨고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100%라 약간 걱정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그럼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자동차 섹터 또 토픽으로 꼽아주셨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예, 뭐 괜찮다고 보고요. 오. 때로는 저렇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강심장도 필요한 거죠. 더군다나 기아 같은 이런 종목이라면. 지금 기아를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 혹은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제가 기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딱히 들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리포트를 그렇게 보더라도 현대차, 기아, 연말까지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1분기 기준으로도 실적이 지금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모니터에 잠깐 리포트 한 개를 띄워놓았는데 네. 기아의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안 좋았다가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종합부품사도 아니고 1차 밴드형 기업도 아니고 완성차의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간다면 그거는 꽤나 괜찮은 겁니다. 현대차가 정말 잘 나갈 때 16%까지 나갔는데 그 당시에 아쉽게 1차 밴더나 종합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현대차만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좋죠. 기아의 영업이익률 추이가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렇게 높게 고착화된 듯 하지만 2분기나 3분기,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 관세가 시작이 되고 그에 따라 EV9에 대한 판매가 기아가 유럽에서 사실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 거기에 따른 많은 효과들이 저는 앞으로 기아의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연초 대비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아도 이미 그 시장에 뛰어들었고 믹스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것.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또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그게 자동차 업계에는 오히려 득이 될 만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12만 9,500원 오늘 종가 정도 가격인데 이 가격 자체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주식창을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다 보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연말 되면 배당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업황이 당장 꺾일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아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를 또 앞서서 탑픽 섹터로 꼽아두기도 하셨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긍정적인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 같긴 합니다. 네, 시청자분. 근데요, 네네. 얼마까지 가면은 매도하면 될란지요? 매도가가 또 사실 고민이죠. 그러니까요. 피비님 네.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매도가를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우선은 15만 원까지 제가 나온 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게 당연히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겁니다. 다만 현대차의 목표가가 36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대략 한 23% 정도 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기아도 저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대략 한 20% 감안한다면 1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목표 주가도 설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아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인터플럭스요. 네, 인터플렉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6,000원에 네. 비중은 3% 조금 더 한번 잡아봤어요.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저번에 들어가갖고 17,000원까지 가깝게 갔는데 못 팔고는 또 손해 봤다가 올라왔는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요. 이번에 네. 17,000원 정도 오면 팔아야 될란가. 아. 보면은 차트 보면은 2만 원도 보이고 18,000원도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이번에도 올 긍정이네요. 그러면 이시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갤럭시링 수혜주로 인터플렉스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또 7월 10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네. 또 수혜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때 1월 달에 올랐던 게 이제 갤럭시 링 공개도 있었지만 XR 관련해서도 엮여가지고 올라갔고 이 회사가 하는 일 자체가 FPCB, 그러니까 플렉시블 PCB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성회로기판 관련돼서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시세를 줬다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조정 나온 다음에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서 아마 갤럭시 링 공개하면서 이제 한 번쯤은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이 3% 정도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도 16,000원인데 뭐 아까 18,000원도 보이고 2만 원도 보인다고 하셨는데 잘 보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크게 움직이면 2만 원 정도까지도 노려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3%시니까 18,000원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2만 원 위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갤럭시 링이 얼마나 좀 흥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삼성향 매출이 거의 90%예요. 무슨 말이냐면 LG 이노텍이라던가 BH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삼성에 대한 비중이 커요. 그럼 그 말인즉슨 뭐냐면 갤럭시가 잘 팔리고 갤럭시 링이 잘 팔리고 그럼 삼성전자에서 만든 제품들이 잘 팔린다고 한다면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폰 관련해서 FPCB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러한 제품 출시를 하거나 그 제품이 잘 팔려서 삼성전자가 그쪽 돈을 많이 번다라고 했을 때 반응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갤럭시 링을 공개하고 나서 얼마나 팔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보신 것처럼 18,000원 구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뭐 1.5%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2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세우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뭐 손절도 고민한다 하시면은 저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14,000원 정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까지도 염두해 보시고 비중이 적기 때문에 손절이랑 뭐 목표가 이런 거 딱딱 정해 놓으시고 매매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손절 라인들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여보세요? 네. 그것이 오늘 17,000원에 넣어놨다가 무슨 17,000원은 팔지 말고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그렇게까지 급하게는 안 파셔도 되는데 만약에 좀 불안하시면은 17,000원 정고 부근에서 좀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터플렉스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계룡건설이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6,500원이에요. 네, 어. 비중은요? 비중은 한 15% 가까이 돼요. 네, 좀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예. 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좀 어떨까 하고 지금 더 둬야 할까, 네. 손절해야 될까 지금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부정 그리고 중립도 있네요. 네, 그럼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건설주들은 요즘 시장 관심이 너무 없잖아요, 대표님. 네. 건설 쪽이 또 아직 안 좋다고 하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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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엔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당장 살아날 만한 여건은 우선은 아닙니다, 네. 사실상. 그 아파트도 그렇고요. 사실상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토목, 건축, 그리고 해양 플랜트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쉽게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이 사실상 핵심인데 수도권에는
그리 많은 택지를 분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남아 있는 건 결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민간과 민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수주인데요. 최근에 나온 이슈가 계룡건설의 수주 공시, 춘천과 속초의 철도 건설 관련 규모 공급 계약입니다. 이런 게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일거리가 계속해서 있어야지만 기업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모습도 나옵니다. 사실상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타 건설사에 비해서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을 보면 나쁜 편이 아닙니다. 매출액도 소폭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히려 비용은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업황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업황이 안 좋다 보니 사람들이 건설주에 대한 투자를 조금은 망설이고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규모 자체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 기준으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으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계룡건설을 지금 시점에서 마이너스이긴 하나 손절 처리를 하지는 말고요. 한번 비중이 15% 그리 적은 것은 아니니 그래도 시간 두고 조금 끌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조금 홀딩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언제쯤이나 좀 그게 좀 괜찮아질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요. 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홀딩하는 게 낫다라고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문자메시지 샵 2034로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도와드릴게요. 0712님이신데 사조시푸드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6,360원, 비중이 7%. 단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들어가신 건지.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고가에 못 파신 게 조금은 아쉬우실 것 같긴 네. 해요.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인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네. 다음 주 시장까지 또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저는 약간 사조시푸드나 사조그룹 같은 경우가 네. 약간 뒤늦게 출발했잖아요. 네네. 이게 약간 이슈에 따라서 좀 과하게 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적자였는데 지금 뭐 뉴스라던가 이슈들 나온 거 보면은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김 관련주들 먼저 움직였던 기업들은 진짜로 실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숫자로 증명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먼저 반응했던 거고 지금 사조그룹 같은 경우는 약간 후발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좀 반응한다 좀 이 부분이 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고점 부근이죠. 7,000원 부근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빠진다 그러면 5,800원, 5,900원에서 5,800원 사이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손절가를 그쪽으로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어쨌든 뭐 김이랑 여러 가지 냉동김밥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를 받아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사조 그룹주들이 지금 단체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진짜로 실적 모멘텀 때문에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단기 이슈로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그러면 그게 급등이 나온 다음에 차익 매물이 급하게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 내가 여기서 들어갈 때 내가 사면은 오른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샀는데 여기서 빠질 수도 있다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물어보시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위해서 좀 물어보신 것 같아서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900원 선 딱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 부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900원 그리고 7,000원 가격 라인 때 말씀드렸으니까요. 사조시푸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자는 8603님이신데 강스템 바이오텍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2,975원. 비중은 25%라고 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최근에 계속 밀리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뭐 이번 주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수익을 보셨는데 못 파셨던 것 같아요. 휘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6월 초에는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좀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남아 있을까요?
이 당시에 주가가 네. 이렇게 올라갔던 게 그 퓨어스템 AD주라고 하는 동사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삼상 그 기대감이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나름대로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하였으나 이후로 당시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분은 우선은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한 차례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알테오젠이 장 초반부터 그렇게 조금 밀리다가 결국에는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기업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한편으로 다음 달 이제 새로운 달이 열리면서 한 번 정도 시선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도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 굳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주가가 그래도 4월부터 시작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차례 조정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강스텐 바이오텍 2,975원, 대략 160원이면 5% 정도 손실권에 있는데요. 그 5% 정도의 손실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달 한번 내심 기대해 볼 것을 권해드린과 동시에 목표 가격이 있다면 우선 6월 10일에 기록한 3,920원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보고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도 좀 자세하게 전략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대응 전략 만드실 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접수 아직도 받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유튜브 창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Y랩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4,830원에 비중은 33%입니다. 아, 네. 혹시 한번 수익을 보셨을까요, 시청자님? 좀 뒤늦게 들어가신 수익 중이었는데요. 네. 네이버 웹툰 상장을 기다리다가 네. 지금 30%대 넘게 손실 중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그럼 예.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빠르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부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조은 부장님께 부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Y랩이야말로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반등의 기미가 없는 걸까요, 본부장님? 이게 그러니까 뭐 좀 이런 패턴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갑자기 그게 소멸이 되는 순간 빠져버리는 HLB도 그런 형태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좀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뭐 작년까지도 볼 필요 없고 올해만 보더라도요. 지금 24년 1월 달 주가가 7,000원대 후반이었습니다. 8,000원대였는데 얘가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이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네. 그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슈 하나로 주가가 2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슈가 끝나고 나서 막상 보니까 이 종목이 앞으로의 상승할 모멘텀이 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누군가가 모아놨던 메이저 수급들의 그런 주체들이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한번 장대 연봉이 나왔을 때 겁을 먹었겠죠. 누군가는 고점에서 산 누군가는 겁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팔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던가 여기서 하는 사업의 구조가 뭔가 체질 개선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면 재무 보시면은 이 기업은 지금 2020년부터 4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기업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원래 기업 자체 본업으로 돈을 뭐 물론 웹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기업이 버는 돈이 없고 적자 기업인데, 이게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뭐 돈을 많이 번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서 막 투자를 받아가지고
막 뭔가 사업을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좀 잘 되거나 아니면 게임이라던가 이런 콘텐츠로 좀 연결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 그렇다 한다면 이 주가는 지금 8,000원부터 올라왔던 이 가격은 그러면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이슈로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럼 이 주가가 다시 지금 10,000원대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오르기 전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 의견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게 매수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렇다 한다면 이걸 마냥 기다리면 올라오겠지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올라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때 이유는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하나였는데 그게 지금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손절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은 방법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2021년에 쿠팡이 상장할 당시만 해도 뭐 동방이나 KCT 맞아요. 같은 종목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크게 밀렸잖아요. 뭔가 그런 차트랑 좀 유사하게 생각해 보면 괜찮을까요? 네, 과거에도 그 동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그랬고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많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병한다고 처음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도 정말 주가가 여기서 뭐 더 갈 것처럼 가다가 갑자기 다 빠지고 지금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뭐 코로나 때도 저희 뭐 백신이라던가 이런 관련주들 지금 보세요.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지금 원래 33만 원 찍었다가 지금 뭐 가격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게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반을 둔 종목이 아니라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종목들은 그 기대감이 소멸되면은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좀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삼양식품이라던가 이런 거를 빗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정말 수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근거로 주가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주가 방어가 되는 거예요.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더라도 급하게 올라갔지만 주가 방어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와이렉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모멘텀 자체가 이슈가 딱 하나 딱 보고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이랩도 자세하게 또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이랩 도와드려 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모셔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D 현대마린 솔루션이고요. 네네. 14만 원에 10%요. 아, 이거 잘 들어가셨는지 또 고민되시는 거죠? 네, 이제 한 번 수익 내고 나왔는데 13만 원대 샀다가 네. 근데 너무 빨리 들어갔나 해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20%까지 비중을 실어도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수익 보셨으니까 또 그만큼 애착이 가실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긍정 주셨네요. 네, 그러면 피비님 지금 네. 좀 비중을 더 실어봐도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동사가 얼마 전에 상장할 때 그때 진짜 핫했습니다. 이 종목.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첫날보다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러운 조정은 우리가 내심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지금 동사가 속해 있는 업황을 보게 되면 결국 큰 틀에서는 조선입니다. 조금 더 보자면 조선 기자재주. 여기 지금 섹터의 흐름 자체가 괜찮은 겁니다. 산업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이게 마련이나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장 이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러한 수혜를 얻지 못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사가 보이는 올해 실적 전망 자체가 우선은 최근 4년 동안은 가장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한편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수급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우선은 안 삽니다만 기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연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에서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요. 조금 전에 추가 매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은 우선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번 정도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 가셔서 업황이 지금 괜찮다는 점을 토대로 비중을 10%포인트 정도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 거기까지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좀 가능한 전략이다. 업황도 괜찮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접수 받는 동안 시간의 특징주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외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네. 바로 신세계건설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건설주 업황이 안 좋다라고는 했지만 신세계건설은 9천억이 넘는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스타필드 청라 신축 공사인데 과연 시간 내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시세가 좀 이어갈지 PB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세계건설은 좀 업황과 조금 다르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좋은 이야기가 우선은 나왔기 때문에 먹거리가 지금 하나가 생긴 거죠. 신세계 그룹 자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스타필드 청라 여기 지금 상당히 이슈가 좀 되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여기 사람들도 스타필드가 빨리 들어오기를 매우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 공사 수주 규모가 9,238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먹거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간중간 이 건설 비용이라고 하는 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만약 기업이 모두 매출액에 반영이 된다면 저는 신세계건설은 한편으로 지금 어려운 이 건설업종 속에서도 나름대로 한 줄기 빛이 될 만한 그런 기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흐름이 조금 괜찮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기본적으로 시가 자체는 띄우고 출발할 것이 자명하고 거기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16,000원은 조금 넘고 17,000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인다는 점에서 신세계건설 우선 추가적으로 더 보되 전고점인 5월 30일에 기록한 18,650원까지 갈 만한 이슈는 아닌 듯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수익권에 우선은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해서 수익을 조금 실어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건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에서 이 CXL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달려주고 있습니다. 뭐 네오셈, 오킨스전자, 엑시콘 같은 종목들이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해 있는데요. 이조훈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좀 부진했지만 다음 주 시장에서는 좀 이런 반도체, CXL 관련주 좀 기대감 가져와봐도 괜찮을까요? 네, CXL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HBM 다음으로 좀 유력한 주자로 좀 후보가 되고 있는데 사실 CXL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램에다가 처리 장치 기능을 넣은 걸 CXL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AI 반도체는 연산 처리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되니까 기존의 D램 같은 경우는 보조 기억 장치로서의 역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장만 역할을 하는데 거기다가 CPU를 넣어서 처리 장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CXL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이닉스보다는 좀 빠르다. 그리고 지금 뭐 양산용 검사 장비라던가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흐름이 HBM이랑 비슷하게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HBM은 이미 이보다는 빨리 지금 뭔가 납품이 되고 있고 숫자로 실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CXL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리포트가 12만 원이 나오고 10만 원이 나오는 근거 중에 하나가 CXL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HBM도 중요하지만 이 CXL도 중요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도 아무래도 뭐 HBM, CXL 이쪽으로는 충분히 달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D램의 그런 처리 장치 기능, 연산 장치 기능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앞으로의 차세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고 그렇다 한다면 이 CXL이 어쨌든 상용화 됐을 때
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파운드리 기업들은 CXL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 있다. 근데 이게 뭐 오늘 상승한 게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시작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HBM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뭐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던가 공급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다소 걸릴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러한 이슈들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XL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대보마그네틱도 지금 시간외에서 5%가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과 51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수주 공시를 발표했죠. 네, 최근에 또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시간외에서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네, 최근에 너무나 부진했는데 이 부진을 좀 탈피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사실 단기간에 뭔가 좀 탈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기업은 어쨌든 탈철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과거에 2차 전지 랠릴 때 상승이 잘 나오다가 지금 뭐 경영권 매각 나오면서 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지고 있고 저점을 계속 깨고 있고 거의 코로나 이전 때 가격까지로 거의 돌아왔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실적 모멘텀인데 지금 보시면 공시 내용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에 이제 뭐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매출액이 12%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많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보시면은 이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23년도 보면 영업이익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이익 자체가 어쨌든 적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예 거의 못 벌고 있다. 그렇게 그러네요.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 보면은 시가총액이 원래 과거에 이 종목이 뭐 꽤나 많이 9만 6천 원 갈 때만 해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탈철기 사업으로 정말 2차 전지계 어떻게 숨은 보석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실적에 대한 것을 딱 열어보니 영업이익이 작년에 1억이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저 계약으로 51억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뭔가 개선될 만한 어떤 확 바뀌어질 만한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계약했다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온다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번 이제 경영권 매각 이슈도 있었고 지금 회사가 어렵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을 매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진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영권까지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종목이 어떤 드라마틱하게 올라온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좋은 거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업이 뭐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올라오기에는 좀 버겁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셔서 좀 지금 힘있고 실적 모멘텀 뚜렷한 그런 기업들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어저께 시간의 특징주로 인텍플러스 짚어봤었는데 오늘 상한가 기록해서 오늘 시간의 거래도 좀 기대를 해봤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는 뭐 CXL 관련주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다뤄봤고요. 저희 문자 상담으로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 문자는 6452님이신데 PJ 메탈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530원, 비중은 25%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좀 많이 밀렸는데 장기로 보고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PB님께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장기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비중이 좀 높으시거든요. 네. 추가 매수 좀 괜찮은 전략일까요? 추가 매수는 가급적이면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우선은 동사가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같은 섹터에 있는 몇몇 기업들, 뭐 조일알루미늄, 남선알루미늄, 알루코 그들의 주가 흐름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섹터 전체에 훈풍이 돌 만한 변수가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단순하게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거의 딱 전년 동기 대비 절반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시장은 수출과 실적 이 두 가지가 잘 되는 기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PJ 메탈은 지금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3분기가 되고 4분기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시장은 계속해서 바라볼 것이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그쪽으로 관심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PJ 메탈은 우선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대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5월까지 그래도 크게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밀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그때 너무 밀어두지 마시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정리할 것을 저는 오히려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까지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KYG님께서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매수가는 12만 원이고요. 단기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장기로 내년 2026년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면 원금은 찾을 수 있는지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이분도 좀 장기로 보고 계시네요. 일단 뭐 단기로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중장기로 조금 본다면은 내년 뭐 26년까지도 본다고 하시는데 12만 원 정도는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26년도에도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가 이거 에코프로는 주상전화 나올 때마다 네. 그때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항상 이렇게 저는 데드캣 바운스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나왔다가 빠지고 또 저점 깨고 지금 또 다시 저점 이탈 시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중장기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각도를 보시면요. 네. 이게 월봉을 좀 볼게요. 지금 각도가 상승할 때는 지금 캔들이 월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6개월, 7개월 만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지금 빠질 때는 각도가 이렇게 둔각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요. 이게 오를 때 가파르게 올랐다가 둔각으로 뺀다라는 것은 이거는 반등을 노리기에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노리는 자리가 사실 월봉상 지금 21 이평선을 지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21선 이평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언제까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올해 3, 4분기에 만약에 2차전지 업황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실적이 돌아오고 정상화될 때까지는 저는 26년까지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 중장기로 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는 힘들다. 만약에 좀 기대를 해보시겠다 한다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업황 개선이 되고 실제로 여기서 돈을 다시 벌어들이는 그 시기까지 텀이 굉장히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1분기, 한 분기, 두 분기 만에 뭔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왕 중장기로 보시겠다 마음을 드셨으면 조금 저는 26년도도 좀 버겁지 않겠냐. 근데 뭐 주가가 12만 원까지는 올라올 때까지는 어떠한 개별적인 이슈 아니면은 갑자기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던가 이런 이슈가 있으면 올라올 수 있겠으나 만약에 업황 회복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뭔가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저는 12만 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도 조금 버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는 항상 뭐 비슷한 의견을 또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KYG님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도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 SDS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30%고요. 네. 19만 6천 원이요. 오래되셨네요, 시청자님.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3년 정도 가지고 계셨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래도 최근에 한 17만 장기적으로 원대까지 갖고 있어야 올랐는데. 할지 네. 아니면 어떻게를 해야 할지 몰라서요. 지금 상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상전화에 삼성 SDS가 참 단골 종목입니다. 두 분과 함께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두 분 다 긍정 주셨네요. 네, 그래도 삼성 SDS 꾸준히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긴 해요. 근데 다만 주가가 못 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피비님? 개인적으로 실적이 팡 하고 늘어날 만한 어떤 시점이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게 올해도 동사에 대한 실적 전망은 지난해와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장기간 박스권에 이렇게 놓여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긍정 의견을 드린 이유는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그랬고 기타 많은 기업들도 그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된 무언가를 해나가는 가운데 그게 터지는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하반기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전망도 밝다면 삼성 SDS 또한 결국 거기에 따른 훈풍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손실이 지금 꽤나 어느 정도 있고 보유했던 기간도 길지만 그래도 시간을 두고 더 가지고 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SDS가 예전에 42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기업인데요. 연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23년도가 우선은 가장 높았고요. 그 이전이 21년이었습니다. 지금 실적이 21년만큼 안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삼성 SDS의 외국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그게 매수세를 한번 유입되는 시점은 올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왕 기다린 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하자라고 하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 도와드려 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재룡전기고요. 네네. 네, 9만 62원이고요. 네. 네, 그 6%입니다. 어제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오늘 들어갔는데요. 네. 네, 좀 더 갈 것 같아서. 네. 네, 오늘 들어가면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 네. 지금 재룡 산업이 시간 외에서 계속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대주주 처분, 단순 처분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재룡전기에도 영향이 지금 있을지, 또 월요일날 혹시 이게 네. 영향이 있어서 급락하는 건 아닐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이라도 던져야 될지, 네. 네, 그런 것 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네, 재룡산업 지금 시간에 거래서 5% 그러네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빠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 의견도 나왔네요. 그러면 본부장님께 중립 네.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시간의 거래가 6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져갈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추가 상승이 충분히 저는 나올 모멘텀을 있는데 이 단기 눌림을 버틸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재룡산업에 대해서 그런 이슈가 나온 부분은 분명히 재룡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수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는데 나는 이거 눌리더라도 조금 더 볼 여유가 있고 나는 버틸 수 있다 하시면은 괜찮은데 나는 여기서 만약에 좀 세게 눌리면은 버티지를 못한다 이러시면 차라리 그냥 매도하시고 이렇게 고점에서 항상 매수하실 때는 이게 심리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이게 수익이 나도 쫓겨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가 수익이 나도 이게 언제 빠질까 이게 고민이 되고 네. 만약에 여기서 한 2%, 3% 빠지면은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네. 심리가 무너져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항상 그러한 대비가 되신 분들만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비중을 지금 6% 비중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변동성을 내가 버틸 수 있다 하시면 조금 더 보시고 그게 아니고 나는 한 5%만 빠져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 이러시면은 네. 그냥 차라리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재룡산업의 대주주 지분 좀 정리한 부분, 이 부분은 주가에 영향이 크게 있을까요? 본부장님? 보통 일반적으로 네. 대주주가 뭘 판다 네. 이런 거는요 사실 그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재룡 그룹주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대주주가 뭘 팔았다 제가 공시를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만
팔았다 그러는 거는 일단 악재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악재가 만약에 다음 주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재룡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4조 그룹주들도 갈 때 다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B님도 또 얹으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빠르게 대응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저는 다른 것보다 비중이 다행히 6%밖에 안 네네. 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주주가 주식을 던진 것 재룡산업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안 좋습니다. 재룡전기 또한 거기에 따른 충격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선 섹터에 대한 고점 논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노후화된 인프라, 거기에 이 해상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장성인데 배전 산업이라고 하는 이 섹터에서 지금 1등 기업이 이 재룡전기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전선 섹터가 지금 시점에서 흐름 자체를 보니까 이대로 꺾일 것 같지만도 않습니다. 물론 위험한 구간입니다만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 만약에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는다면 그 많은 자금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잘 갔던 섹터에 갈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재룡전기도 저는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다음 주 월요일에 충격이 생각보다 재룡전기의 입장에서는 크지 않다면 저는 비중은 오히려 약간만 더 늘려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재룡전기와 뭐 LS그룹 전체 대한전선, 대원전선 지금 매우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비중을 약간 더 늘려서 대략 95,000원 이상까지도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동시에 들으니까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더욱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975번님께서 서진 시스템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8,600원에 비중 20%. 앞으로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급등해가지고 다행히 수익권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이 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 한번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서진 시스템 앞으로 조금 더 홀딩을 한다면 수익을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가 원래 과거에 5G 관련주였는데 지금은 5G가 아니라 ESS로 매출을 엄청 많이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앞으로 성장 모멘텀 뚜렷하고 특히나 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오스템 회장이 여기 지분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한다면 그러한 기업들에서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점은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자체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큰 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한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33,000원 돌파, 뭐 여기 36,000원까지 돌파 나온다고 한다면 뭐 얼마나 더 갈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ESS 그리고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엮이는 부분은 결국엔 전력 공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전선주들, 변압기 뭐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붉은 대나무님이신데 나노팀이라는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6,150원. 비중이 무려 50%를 갖고 계시네요.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고 아마 네. 화요일에 급등이 나올 때 좀 따라 들어가신 거 아닌가 그러네요. 싶기도 합니다. 그럼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래도 오늘 좀 양봉으로 끝나긴 했거든요. 네, 오늘 양봉으로 그래도 잘 마감이 되었고 얼마 전에 그 화재와 관련된 이슈에 따라 동사의 주가가 우선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리포트까지 최근에 6월 26일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올해 우선은 실적 자체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기업들은 기대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주가도 오르는 경향이 없습니다. 만약 나노팀 같은 경우 며칠 전 이슈가 없었다면 주가가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가격대 대략 13,000원에서 16,000원 이 사이 어딘가를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을 거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비중이 50% 사실 많이 들어가신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선은 매수 가격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손절 가격을 저는 잡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손절 가격은 얼마 전에 가장 저가 수준이 12,300원 정도. 대략 12,300원을 이탈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비중은 우선은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움직임이 소폭 돌려서 나오게 된다면 향후 이에 대한 실적 등을 확인해 보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매주 금요일에는 우수대통 강현균 매니저가 출연합니다.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